김건희 징역 15년, 벌금 20억, 추징금 9억 4천만 원. 공교롭게도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던 지난 3일 김건희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위와 같이 구형했습니다. 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과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와 건진법사 금품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합쳐진 형량인데요. 이 중 통일교, 건진법사 관련 혐의가 4년을 차지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이준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김건희의 오른팔이 최근 재판에서 폭로한 충격 증언을 바탕으로 통일교 샤넬백 상납과 거짓 증언 교사, 특히 약물 투여 의혹 부분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얼마 전 김건희 재판에 유경옥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간의 출석 요구에 한 번도 응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문고리 3인방 중에서도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15년 전부터 김건희가 대표로 있던 전시기획업체 코바나 컨텐츠에서 전시 총괄 팀장으로 일했던 그림자 비서입니다. 유 전 행정관은 통일교 측이 청탁의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에게 선물한 샤넬백을 직접 전달하고 또 다른 제품으로 교환까지 맡아서 한 인물입니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녀는 김건희 씨가 퇴장하자마자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충격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먼저 김건희 씨로부터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남부지검 조사를 앞두고였는데요. 건진법사에 심부름을 해준 걸로 진술하라고 김 씨가 부탁했답니다. 또 가방 교환 시 샤넬 매장에서 영상통화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도 김건희 씨의 부탁을 받아서 거짓 진술한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또한 김 씨로부터 거짓 진술을 부탁받았다고 했는데요. 부정청탁은 전달한 사람만 죄가 된다며 다른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전달하지 않은 걸로 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받은 적도 없다고 딱 잡아떼던 샤넬백 아니었나요? 전달하지 않은 걸로 하자는 건 뭐고 건진 의심부름으로 꾸미려는 수작은 또 뭐죠? 대놓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 것 또한 끝까지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이날 유 전 행정관은 샤넬백을 교환한 당시 정황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2022년 7월 초 건진법사 처남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에서 만나 카트로 가져온 쇼핑백과 보자기를 사저로 올려드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가방 교환에 대해서도 당시 영부인이 본인한테 가방을 바꿔달라고 했고 샤넬 매장에 들어가 영상통화를 했는데 그때 김건희 씨가 약을 먹어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은 당시 샤넬 매장에서 응대한 직원 2명의 법정 진술과 모두 일치합니다. 상관으로부터 영부인이 선물을 교환하러 온다는 연락을 받았고 한두 시간씩 해야 했던 대기 시간도 없이 입장하여 영상통화를 했다는 거죠. 통화 상대 또한 후에 김건희 씨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건진법사 전 씨는 선물을 전달한 후 김건희 씨로부터 물건을 잘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법정에서 처음으로 건진법사 전 씨와 마주한 김건희 씨는 전 씨가 증언석에 들어설 때부터 수차례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전 씨는 마지막 발언까지도 이 모든 건 김건희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인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명품 선물의 출발점은 통일교입니다. 종교단체 등록 문제, 관세나 세무 문제, 해외 인력 문제 등의 사안들을 해결하고자 했던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전통이 전성배를 통해 대통령실 라인, 특히 김건희에게 닿았던 겁니다.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은 22년 4월과 7월 2번에 걸쳐 샤넬백을 구입하여 전 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법정에서 모두 인정했고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승인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김건희와 윤 본부장의 통화 녹음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샤넬백을 받은 지 열흘 후쯤 김건희는 윤 전 본부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윤 씨도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번 유 전 행정관의 증언에서 더 큰 관심을 끈 건 따로 있었습니다. 샤넬백 수수 정황은 워낙 관련자들의 진술들이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어서 놀라울 것도 없었죠. 문제는 김건희 씨가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 약에 취해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심한 우울증을 호소해왔기에 우울증 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23년 있었던 마약밀 반입 사건 관련하여 백혜룡 경장이 제기한 마약 수사 외압 주장에 윤석열 부부가 배우로 등장한다는 사실이 떠오르는 건 굉장히 찜찜하게 합니다. 그 약이 아니기를. 제발 그것만은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건희 씨의 행적은 또 한 번 뒷목을 잡게 합니다. 24년 12월 3일 저녁 6시 25분부터 9시 30분까지 신사역 근처의 한 성형외과에 머물렀습니다. 해당 성형외과의 박동만 원장은 22년 7월부터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되었고 23년 11월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부부가 프랑스 파리를 갔을 때 동행한 인물입니다. 참고로 부산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죠. 김건희 측 변호사는 수액을 맞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만 장경태 의원과 전진숙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당일 72년생의 여성에게 프로포폴이 처방된 내역이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72년생 여성이 김건희 씨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날 명확히 3시간 동안 머물렀고 해당 병원이 일반 환자들이 많이 찾지 않는 등 특이하게 운영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우연 아닌가요? 또한 관저로 불러 시술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강남까지 찾아간 건 관저로 부를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닐까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일부러 알리바이를 만든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관저로 불러서 대통령 자문이니까 관저로 부를 수 있었겠죠. 네, 예. 관저로 불러서 여러 시술과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의료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유독 그날만 김건희가 유독 그날 당일에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그날. 현장 신사역에 있는 예. 병원에 나타난 건. 예. 결국 저는 이제 뭐 기자님이 의혹을 제기하신 대로 비상계엄 당일날 알리바이도 있지만. 예. 그 내부 관저 상황이 여러 어수선한 상황으로 인해서 대통령 자문위까지는 그러니까 박동만까지는 못 불렀던 거 아니냐. 아, 당일날 내부 상황이. 예.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1시간 전에 예. 황급히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종료되고 뭔가 이제 세팅이 완료되니까 돌아간 게 아닌가. 저는 프로포폴 투약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통합비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50대 여성에게 어떤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입했는지도 나오거든요. 아, 거기에 딱 프로포폴이라고 써 있어요. 그 신사역의 병원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막대한 병원 그 유지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근처에 있는 또 약사분들한테도 제보를 받았는데 다른 병원과 달리 유달리 이 처방전을 가지고 오지 않는 병원. 그러니까 정말 좀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실제 그걸 운영하기에는 본인들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병원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검이 구형한 15년 중에 건진법사와 통일교 관련된 부분은 4년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느끼시는 분노의 크기와 비교하여 어떠신가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에게 보낸 보고 문자를 김한빵이라고 저장해 놓은 김건희 씨한테도 똑같이 보고했다고 하죠. 이를 두고 정치적 공동체라는 것만 명확히 증명하면 민간인이지만 직권남용 혐의, 더 나아가서는 내란 공범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워 보입니다만 일단 내년 1월 28일 선고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마저도 김건희 관련 의혹들 중 극히 일부인데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와 알찬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